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김종윤입니다. 김종 대표님 저기 개인 유튜브도 진행하시죠? 유튜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홍보하셔야죠 그런 거. 뭘 홍보야? 어떤 내용으로 보통 유튜브 진행하세요? 상가 투자, 토지 투자. 상가도 전문가시죠, 맞아? 그럼요. 예, 이번에 토지책이 나와서 그렇지 원래 네. 또 상가 전문가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또 직장 선배님 아니십니까? 예. 상가야 뭐 유통회사에서 점포 개발을 14년을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상권 분석하고 뭐 부술 부동산 매각하고 그 일을 14년 했으니. 완전히 부동산의 핵심 역할 예, 역할 하셨네요. 유통회사에서 그러니까 점포 개발하고 부동산 법제 담당하고 그런 네. 거 했었는데 그게 상가나 토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배운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후에 뭐 연구 활동이라든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예. 그랬구나. 지금 박사과정도 상가로 전공을 잡았거든요. 가다가. 네. 그래서 오늘은 토지 얘기만 할 테지만 다음에 예. 상가로 한번 또 나와주셔야 돼요. 아유, 언제든지요. 네. 제가 팟빵 이런 거 사실 잘 안 오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이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예. 근데 빠숑님이 불러주신다면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꼭 네. 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게요. 그러니까 상가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대부분 경험치 갖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종인 대표님은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거를 실제 사례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니까 이게 경험치로 하게 되면은 다른데 좀 새로운 다른 뭐 이렇게 좀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여기는 원리가 딱 있고 기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것들에다 적용해봐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신도시 매출 지도 이런 것들만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예. 상가가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 때는 그 상가에서 과연 매출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월세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가의 어떻게 보면 그 매매가 예.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또 실제 상가를 운영하실 분들 중에서도 이게 월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뭐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직원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쵸? 지금은 신도시 매출지도 수준이 아니죠. 지금은 어제 지금 여기가 홍대 근처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제 이제 제가 그 학원 스터디에서 한 게 역세권 매출지도 했는데 어제 홍대였어요. 홍대랑 까치산역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수많은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파리바게뜨 뭐 뿐만 아니라 던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홍대에 지금 스파오라는 옷가게 자리가 있는데 스파오, 예. 거기가 거긴 옛날에 출구가 아마 6번 출구였을 거예요. 지금은 네네. 9번 출구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 대로변 사거리에 뭐 청기와 주유소 있고 있는 그 사거리였을까 아마. 제가 거기서 뒷집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무튼 지금 호텔이 됐죠. 예. 네. 그 이제 거기에 신선 설렁탕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지금 있지 않나요? 그 인기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옆으로 이전했는데 아, 스파오라는 옷가게 들어오면서 어. 그 신선 설렁탕을 보면서 도대체 저 집에 얼마나 팔길래 저 임대료를 부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근데 네. 매출은 알아요. 매출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주변에 클럽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설렁탕을 누가 저기 클럽 갔다 배고프나 애들이 뭐 그런 생각했는데 네. 설렁탕 집이 될까? 근데 매출이 상당한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일매출. 일매출이요. 거기가 일매출이 뭐 처음에 그 신선 설렁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네. 노원역에 대로변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거기도 자리가 꽤 비싼 자리인데 제가 얼마나 팔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예. 근데 노원역에 있는 것도 하루 매출이 500이 넘더라고요. 하루 매출이요? 예. 와. 그래? 그럼 홍대도 얼마나 할까? 홍대가 연매출이 거의 19억입니다. 19억. 19억? 예. 와. 그 12억이면 하루에 300만 원 파는 셈이잖아요. 예. 한 달 1억이니까 하루 330만 원이죠. 19억이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450, 500 되는 거죠? 예, 450, 500 좀 안 되는 수준이죠. 이야, 저렇게 파는구나. 그러니까 입지 분석을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그냥 입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힘들더라도 저랑 이제 우리 회원님들 한 60명 같이 스터디 해주신 분이 같이 조사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프랜차이즈를 싸그리 조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은 완전히 그냥 다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예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그러네요. 예. 그거를 내년까지 해서 서울의 주요 15개 역에 해보겠다는 야심찬. 엄청난 자료가 되겠네요. 그건. 예, 근데 죽을 맛입니다. 아무튼 상가 얘기는 다음에 다음 달에 나와주셔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토지 얘기 좀 이어서 예, 하겠습니다. 토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토지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일단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좀 예.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이라고 하면 나머지 8 지나고 2 정도였을 때 실익이 이제 더 훨씬 더 이렇게 상승분이 크기 예, 때문에 예. 그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마인드적인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 많은 회원님들이 네. 나는 저는 이자 부담하기 싫어요. 이자 부담할 자신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심리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자면 음. 내가 예를 들어 평당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땅을 산다. 네네. 근데 융자를 한 3억을 받는다. 네. 그럼 3억에 대한 이자 부담하기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러는데 근데 그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자면 그 5억짜리 땅이 3년 뒤에 한 10억이 된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 부담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죠. 수익이 나고 나면은 예. 그 이자 나갈 때는 아까운데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면은 이자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충분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경비인 거죠, 경비. 예. 근데 이제 예. 그 5억짜리 땅이 장래 10억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맞아요. 없기 때문에 3억에 대한 네. 대출 이자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저도 처음에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이건 좀 도움이 안 될 팁이지만 네네. 처음에 토지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어서 빨리 좋은 물건을 놓쳐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예. 좋은 물건을 자기가 검색해서 보게 되더라도 네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나 자기가 투자를 거의 하려고 한 것들 있죠. 예. 실제로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하고 이런 물건들. 거의 그 계약 직전까지 갔던 것들. 예, 뭐 그런 것들. 어. 그런 물건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만약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근데 이제 그걸 빨리 한번 해보면 네. 그러면 그 땅에 한 2, 3년 지나니까 이렇게 오르네. 그 땅 살 걸. 그걸 한번 해봐야 그 다음부터는 그거랑 똑같은 유형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예. 이거 그때 놓치면 그거랑 똑같은 거구나. 의사결정을 그냥 바로. 예, 그때는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일단은 그럼 과거 사례를 좀 공부하는 것들이 일단 좀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거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낸 게 책인데 예. 책이고 강의인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봐놓는 게 네네. 되게 좋고 그래도 자기가 직접 한번 놓쳐보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당연히 놓친 땅이 있었죠. 그렇죠. 제가 평택에 토지 답사를 2005년부터 다녔어요. 진짜요? 2015년에 2005년부터 다녔어요. 그때는 평택에 큰 호재들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일단은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가? 그렇죠. 예, 그때 미국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죠. 맞죠. 예, 그랬네요. 그때 예. 2006년까지 이전한다 그랬어요. 그때요? 예.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마침 평택 담당이었어요, 제가. 점포 개발할 때. 예. 그런 담당이어가지고 미군 기지 주변에 가봤더니 그때 이제 미군 기지 이전한다고 렌트하우스, 그러니까 전원주택 큰 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지어가지고 미군한테 분양하려고 하는데 미군 기지가 하나도 이전을 안 한 거예요. 2006년에. 그렇죠. 기존에 이때 평택에 있던 거 빼고는 없었겠죠. 추가로 온 건 아니었겠죠. 예. 그런 사람들 막 망에 자빠지는 걸 보면서 이게 조금 그때 생각이 이 부동산 뉴스가 있을 때 땅을 냉큼 빨리 사는 게 아니구나. 호재가 실현되는 걸 봐가면서 사는 거지. 일단 가시화 된 다음부터 조금씩이라도 발표 났을 때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미군 기지가 2006년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가 2006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게 지금 보세요. 신도시 어디 만든다 하잖아요. 그 착공하고 입주까지가 4년 걸려요, 거의. 그렇죠. 바로 해도. 네, 보상하고 입주까지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군 기지잖아요. 네. 아파트보다 군사 기지를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 이야기를 하자면 철근 같은 게 2개가 지나간다. 그럼 요거 이제 그 결속이라 그럽니다. 철사줄로 묶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LA 대지진 때 보니까 건물이 넘어지는 건물이 있고 안 넘어지는 건물도 있는데 안 넘어지는 건물들 다 들여다봤더니 철근 배근도 많이 하지만 결속을 다 한 거예요. 철근이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이제 철사로 이렇게 묶는 결속을 많이 한 거죠. 그 미국은 미군 부대 건물은 그런 것을 짓기 하면 결속을 전체를 다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 건물은 그거 안 하나요, 혹시? 우리는 한 50%밖에 안 합니다. 진짜요? 예.
그러네. 갑자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네. 자, 그러니 예, 상식적으로 예. 보더라도 신도시 하나 짓는 것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아니 그리고 미군 기지가 이전한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국민적 약간 반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데모 엄청 했어요. 맞아. 반대. 예. 팽성업 예. 엄청 했었잖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 뭐 미군 기지가 무슨 포장이사도 아니고 포장이사. 예. 무슨 2006년까지 하냐 안 된다. 예. 그 대견자는 회의가 있었죠. 예. 그리고 현장 가서 보니까 그때 2003년도에 온다 그래서 산 사람들 음. 다 거지된 거야. 아. 투자가 다 길어지고 있고. 맞아요. 그때 또 괜히 평택 투자했다고 망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맞아요. 그랬어요. 평택이 지금 핫하죠. 네. 나는 2005년부터 평택 답사를 투자하려고 답사를 다녔던 사람이라서 생생합니다. 평택이 그러고 나서 쌍용 사태 터지고 예. 미군 기지는 2006년도에 발표가 나기를 2011년까지 연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2011년도까지 평택 정말 암흑기였어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았을 고덕 때고. 국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2008년도에 지정했거든요. 그렇죠.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2008년도 했어요. 저도 조사 회사에서 엄청 했었어요. 맞아요. 예. 온 평택에는 온 호재는 많은데 예. 쌍용차 사태 나지 뭐 하지. 쌍용 자동차 말씀하신 거죠? 예. 쌍용차 사태 나지 뭐 이런 거 완전히 막 쑥대밭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2011년도에 미군 기지 이전한다고 한 그것도 2011년도에 또 뭔 발표를 하냐면 2016년까지 연기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세 번째 밀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무렵부터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겠다는 발표가 그렇죠. 뭐 2012년도 났죠. 뭐 21조 한다, 뭐 50조 한다, 100조 한다, 뭐 그런 얘기만 예. 나왔었죠. 예. 지금 아마 삼성전자 근무인 한 1,500명 정도 1차로 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어쨌든 그러면서 고덕 국제 신도시가 탄력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평택의 주요 뭐 놀고 있는 땅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역세권 농지 같은 비슷한 땅들 네. 이 끼어 있는 녹지 지역들이 네. 다 이제 또 미니 신도시 사업, 도시개발 사업지 형태로 땅 지주들이 이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네요. 택지개발지구 엄청 많았어요. 예, 그 맞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소사볼지구니, 용죽지구, 용의지구, 기타 등등 많았죠. 예. 용의지구 같은 경우도 네. 아이고 뭐 지역 이야기하는 게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용의지구가 있고 용의지구가 옛날에 그 단독주택지가 땅들이 평당 300만 이렇게 300도 안 했거든요. 네네. 엄청 쌌죠. 그때 용의지구 이런 것도 그때 왜 했냐면 그 용의지구 남쪽에 안성시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그렇죠. 바로 붙어 있죠. 뭐 예, 그 도로 남쪽에 같이 쓰고 있고. 안성시에 그 신세계 물류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 신세계 물류센터 들어오기로 한 게 2010년도인가 9년도 호재예요. 8년도인가? 그때 이제 발표가 났어요. 네네. 거기 지금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자리거든요. 짓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 그때 그 주변에 땅 산 사람들 엄청 힘들었어요. 신세계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 그거 들어온다고 산 사람들 보면 졸지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비자발적 장기 투자. 예. 근데 네. 이제 거기가 신도시 그 신세계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도승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승인받고 사업 스타트를 하게 된 거거든요. 스타필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호재가 아니라 그게 한 10년 가까이 지난 호재라는 거, 10년 전부터 시작된 호재라는 걸 모르고 계신데 그러니까 딱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평택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재 발표할 때 사면 안 된다니까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융자받고 사봐요. 맨날 부부싸움하지. 예.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 봤어 나 진짜. 왜냐면 이게 가시화지 되지 않으면은 내려갈 때 가서 아파트는 건물 올라가라는 것도 보이는데 예. 토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논밭이잖아. 예. 산이고. 예. 예. 그렇네요 진짜. 그 제 주변에 그 스타필드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런 땅 뜬다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네네. 아, 이 땅 뜬다 해서 샀어. 그 사람 투자판을 떴어요. 네. 이 바닥을 떴어. 예. 아 궁금한 게 이제 그런 택지개발지구의 수용이 되잖아요. 예, 예. 수용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그 옆부지가 좋은 거예요? 아,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수용이 될 거라 그럼 수용 형태로 간다면 이제 수용은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네. 수용은 법에는 이제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면 이 정도만 돼 있는데 네네. 그 이제 LH 같은 데서 지침이 어떻게 하냐 보면요. 네. 그 수용지로 지정되기 전에 네. 예. 그 뭐 이를테면은 수서역 세권 개발 사업지로 지정하기 전에 네네.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에 지정된 게 2018년 1월 며칠이거든요. 네네. 그걸로 지정되기 전에 산 사람들한테는 네. 토지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갖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네. 이런저런 딱지를 준다고 하죠. 딱지라고 하는 게 좀 예, 쉽겠죠. 딱지. 예. 예. 뭐 협의 양도인 택지를 원가에 살 권리를 준다 어렵잖아 이러면. 예.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고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다. 예. 그러면 상가 주택지를 예. 뭐 살 권리를 싸게 살 권리를 주고 그렇죠. 그렇죠. 땅을 크게 갖고 있었다. 네. 그러면 단독 주택지를 살 권리를 싸게 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예,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집은 네. 지정하기 1년 이전에 집 있고 살고 있어야 되고 그건 뭐 비닐하우스에 집 짓고 살면 되느냐 그거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해당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 들으시면 이해를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땅을 보상했는데 또 이런 권리를 왜 주냐? 나라의 감정 평가대로 하게 되면은 싸게 수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다른 추가적인 메리트를 줘야지 그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예. 이문을 붙이지 않고 네. 사업 시행자가 단독 주택지를 조성 원가로. 예. 그러니까 보상 원가에다가 음. 도로 같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네네. 그 판교의 단독 주택지 이런 것들 평당 1,00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가 산 사람도 평당 한 500도 안 되게 샀거든요. 일단 그럼 땅을 아무것도 개발 안 해도 그냥 일단 2배는 올라가는 거네요. 예, 그 이상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상기 신도시 발표났죠. 네. 잘 들어보면 상기 신도시 발표는 났는데 지정은 아직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정했다는 게? 지정은 여기 하겠다는 국토부 발표만 났죠. 네네. 거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을 안 했어요. 구획 안 걷어요? 예.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지정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면은 아마도 이주 대책이나 이런 거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또 위험성을 이야기하자면 지정해놓고 사업 시행자나 뭐나 이런 거 안 생겨서 못할 수도 있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럼 해요 마요. 그 상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쉽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대통령이 때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엄청 지정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예. 한꺼번에 많이 지정한 데다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예. 뭐 광명의 재개발 광명 뉴타운이다. 엄청 컸죠. 장위 뉴타운이다. 예. 장위 뉴타운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뉴타운 중에 제일 면적으로 제일 커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장위 뉴타운 지정했다. 그럼 그 동네가 전체가 신도시가 된다가 아니라고요. 네. 그 중에서 상위 사업성 중에 한 상위 20-30%가 먼저 되는 거죠. 지금 장유탄 같은 경우는 해제도 많이 됐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죄송합니다.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여러 개를 지정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데는 먼저 되고 아닌 데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 해제됐죠. 그게 아마 제일 컸었을 거예요. 아마 공유주택에서. 근데 해제가 됐었죠. 맞죠? 해제가 예. 됐죠. 그다음에 감북지구 감북지구. 해제됐죠. 그렇죠. 가밀은 했죠. 가밀은 지금 하죠. 예. 근데 저는 가밀에 투자한 거는 있었거든요. 진짜? 예. 그 구역 지정 내예요, 아니면 왜요? 내죠, 네. 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보상받고 끝났습니다. 저는 대토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대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수용 보상받고 끝났고 저는 지정 이후에 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산 가격보다는 더 많이 보상 받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냥 수익은 한 그 4년 보유하고 4년 보유하고 4년 보유하고 21억에 낙찰 받았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경매를 하셨구나. 21억인가 24억인가 낙찰 받았는데 38억 그러면은 38억인가 35억 모르겠네. 21억에 낙찰 받아서 38억에 매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은 얼마나 내요? 그 법인으로 낙찰 받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뭐 세금 법인세로 낸 거니까. 법인세로. 일반 세율로 내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좀 세금 많이 냅니다, 저는. 그렇죠. 어차피 뭐 이게 수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세금 많이 내시는 분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또 여러 가지 우리 복지 활동하는 것들이니까. 지난번에 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난 소득세 억대를 낸다고. 그 실제로 그게 뭐 억 넘게 냈어요. 상 안 주나요, 국세청에서? 모범 납세상. 아예 뭐 대놓고 그냥 그 정도 소득세 그 정도 냅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럼 좀 말이 나온 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했을 때 궁금하신 게 뭐냐면요.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하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세금이요? 그래서 일단 대출이요. 얼마나 나와요? 대출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는
낙찰가의 70~80%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일반 매매로 산다. 최근에 저희 회원님 중에서 땅을 하나 산 사례가 있는데 네. 5억짜리 땅을 샀는데 2억 6천 대출 받았거든요. 거의 50% 조금 넘게 나오네요. 예. 어. 그래서 농협에서 그 정도 받았죠. 근데 제가 대출을 잘 모르는 게 예. 대출에 대한 대출하고 세금을 잘 모르는 게 이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주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더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토지랑 상관을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규제보다는 좀 덜한 거죠. 그래도 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이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 있을 텐데 예. 법인이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건가요? 대출 그런 받는 규모에 대해서는?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법인이 어떤 실적을 내고 그 이익이 나는 법인이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대표이사가 보통 연대보증을 서라 합니다. 이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해서 대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출이 뭐 막힘없이 잘 되는데 네. 실제로 제가 그 전에 토지를 낙찰받고 낙찰 보상금이 나와 있는 땅을 낙찰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 보상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 그거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받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에 보상을 받는 건데 3분의 1 정도는 보상을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도로에 접한 땅이 되는 거죠. 네네. 넓은 도로에 접한 땅이 되는 네네. 거죠. 지금은 아주 좁은 도로에 접한 땅인데 네네. 그 도로 확장하면서 그런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걸 제가 법인을 사실 놀리고 있는 법인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법인으로 낙찰 받았더니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예, 아니 내가 연대보증 서겠다 하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 예. 그럼 법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잘한다는 게 예. 매출이 계속 꾸준히 발생해야 되고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제가 그때가 뭐 2011년도 이야기니까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뭐랄까 투자만 할 줄 알았지 네.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참 잘 몰랐죠. 예. 아니 뭐 한참 뭐 그래도 뭐 그때 회사 다닐 때 네. 얘기도 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은 이제 그 정도 선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나 주택이랑 좀 다른가요? 세금은 예. 그냥 일단 양도소득세 취득세부터. 네, 네, 취득세는 한 몇 프로 정도 나와요? 그 취득세가 이제 또 취득세는 그 감면 없죠. 그대로 다 내고 그대로 낸다는 게 주택보다는 더 많죠. 높죠. 높죠. 4.6 나죠. 아, 그러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50% 감면을 받으니까 예. 그거 없이 4%.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취득할 때만큼 세금이 세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농지일 때는 이제 3% 이렇게 나오죠. 아, 농지는 좀 싸고. 예.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농민이 아니잖아요. 예.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중되나요? 세금이 어떤가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시게끔 하죠. 법에서는.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농지 투자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선생님 나는 그 지방의 땅을 예를 나 서울 사는데 네네. 평택의 농지를 농사 짓는 목적으로 산다.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농지를 사게 되면 네. 뭐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또는 네. 뭐 땅이 크다. 네. 그럴 때는 그 영농 계획서 이런 걸 네. 내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농 계획서죠. 네. 영농 경험서가 아니에요. 네. 계획서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만 보여주면은 네. 일단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네네. 그죠? 아무 문제가 없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농지의 처분의 명령, 처분의 통지 요 두 네. 가지가 나오는데 1년 동안은 처분해라는 명령이 나오고 네. 통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나오면서 6개월 동안 유예를 줘요. 네. 그리고도 안 판다. 네. 그러면 그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때려요. 이행강제금. 예. 예. 그리고요. 저기 양도소득세는 어떤가요?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대로 나온다는 게 몇 프로 정도가 나오는지 혹시? 양도소득세는 뭐 예. 감면이 없으니까 예,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매매한다면 네. 뭐 농지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모르는 게 난 장기 보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네. 세무사 시켜가지고 세무사님한테 네. 예, 일단 법에 규정된 대로. 예, 그냥 예. 세금 뭐 내지 뭐 하면서 그냥 예. 세금 다 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일반 소득세율 있잖아요. 8,8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예. 뭐 세율 더 올라가고 예. 그거 맞춰가지고 더 내는 거죠. 그냥. 예. 예. 아무튼 참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말씀을 나눴고요. 좀 말씀 좀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용도 지역을 좀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용도 지역에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지역,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관리 지역 위주로 일단은 관심을 예. 가져라라고 말씀하셨고, 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역세권이 될 지역들 한번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예. 제안해 주셨습니다. 뭐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역세권 농지. 역세권 농지 찍어서 좋습니다. 괜찮죠. 예. 역세권 농지라고 아예 그냥 예. 명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과거에 진짜 그렇게 좀 바뀐 지역들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시세 변화도 좀 보시고, 예. 그리고 실제 한번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세권 농지보다 더 좋은 농지를 이야기하라면 네. 더블 역세권 농지. 그럼 트리플 역세권 농지는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 실제 지금 그 투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더블 역세권 여기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네. 더블 역세권이 되는 농지가 있어요. 그 가보면 땅은 엄청 싸거든요. 그 이제 뭐 어제는 말하면 이제 또 그 난리 날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그런데 사놓 그 왜 안 오를까 처음에 가보면 이게 왜 안 오를까 그 오를 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고 아까 거긴 거기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조그맣게 미니 신도시를 해요. 네네. 거기가 세대 수가 한 4,000세대 규모인가 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들어오고 막 기반시설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옆에 나머지 땅들도 네.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그럼 거기에 농지인데, 예. 농지면은 용도적으로 뭐예요? 거기가 아마 자연 녹지 지역 아니면 생산 녹지 지역일 거예요. 자연 녹지 아니면 생산 녹지 예. 지역을 사라. 예, 용도로. 더하기 음. 지금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예, 용도 개발 제한 구역이면 되게 싸겠네요. 싸죠. 거래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싸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거래는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린벨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구체적인 입지를 딱 찍어서는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좀 광역화해서 그런 지역들 좀 있으세요?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돕는다. 예. 그 어느 지역을 좀 보라 이런 뭐 것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주의 희망 프로젝트 예, 파주의 희망 프로젝트. 그 주변의 호재가 되게 음. 한 5년 내에 실현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거기가 제2외곽 고속도로라든지 제2 외곽 순환도로. 예. 그다음에 서울 문산간 도로. 문산간도로. 그게 문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월릉역 주변에 IC가 하나 생기죠. 월릉 파주 월릉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 제가 잘 가는 그 과자집이 있어요. 과자집. 그래 편의점이 아니고. 예. 과자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래요? 예. 거기서만 팔어. 예, 아무튼 예. 월릉. 네. 그래서 그 주변도 괜찮고 또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음. 거기가 이제 철도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네 공장 수요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물류가 되면은 공장이 들어오죠. 예. 되게 땅값 넓은 부지 필요하기 때문에 땅값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리고 고양시는 고양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공장 설립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공장이 어려우면 그 공장 수요가 어디로 가요? 예. 당연히 그 뒤에 파주로 가는 거예요. 가겠죠. 파주는 성장 관리권역이라 그래가지고 환경오염 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공장을 하겠다.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파주 저게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거기 생겼구나. 예. 맞죠. 예. 그 이제 그 주변으로 공장하기 좋은 땅, 공장하기 좋은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죠. 예. 그런 거 사놓는 것도 괜찮죠. 한 대략 한 어느 정도예요? 그 지금 개발 호재가 없을 시기에는 땅마다 다 도로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일단 도로에 접하면 한 어느 정도 대충 한 200~300 왔다 갔다 하죠. 평당 200. 예, 200~300 왔다 갔다 하죠. 일단 도로에 접해 있는 걸 사야겠죠, 하게 되죠. 예. 그럼 나중에 이게 호재가 실현됐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적당히 또 팔아야 되잖아. 예. 만약에 김윤 대표님께서 평당 200이나 300걸 샀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파세요? 그럼 그러지 말고 요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 평택에 가면은 포승 산단이 있고요. 포승 상단 있죠. 포승 2산단이 있어요. 예, 저기 안승면인가요? 안중면. 안중 더 안쪽에 더 밑에 그죠. 예. 포승읍입니다. 포승읍. 포승읍. 예. 포승읍 거기가 만홀인가? 리는 뭐 기억 안 네네, 나는데요. 뭐 거기까지 예.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넘어가는데 네. 약간 북단 쪽에 있는 네. 그 포승 2산단. 네, 포승 2산단. 그게 보상을 평당 한 4에서 6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어요. 계획관리. 40만 원, 60만 원. 예. 네. 그러자 그 바로 옆에 있는 네. 그러니까 그 테두리 바로 옆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평당 100만 원에 예. 팔더라고요. 팔아요. 예. 예, 평당 100에 팔더라고요. 예. 시세가 평당 100에 했는데
그 땅이 산업단지가 다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땅이 됐냐? 예. 평당 500 하더라고요. 평당 500이요? 예, 예. 거기도 똑같은 평- 땅. 지금 오. 그 주변에 시세가 이렇다가 아니라 똑같은 필지, 예. 똑같은 필지 매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5배, 일반 땅으로는 5배고 예. 그리고 산단 땅으로 따지게 되면 20배네. 근데 산다는 보상받고 끝나버렸으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이제 그 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단독주택지 아까 이야기했던 예. 그런 거 살 권리를 받았겠죠. 야, 이거 아파트랑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네요. 예, 근데 많은 회원님들이 평당 100인데 살아 안 보여. 비주얼이 예. 100 평당 100만 원 할 때는 예. 평당 100처럼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예, 딱 생긴 게 100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예.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네. 산업단지가 공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수요가 많겠어요? 원룸 다 가구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그렇죠. 많죠. 거기 또 종업원들 이런 것도 예. 많죠. 예. 그러니까 그 계획관리 지역에 옛날에는 그냥 길가에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예.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공장에 돌아버리니까 다 가구 임대하기 좋은 땅이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평당 500까지 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아까 파주 희망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도 산업단지로 많이 들어오죠. 그 4월 달에 이제 낙찰받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세계 사례가 있는데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그 자동차 정비업소를 낙찰받았어요. 4월 달에. 예. 그게 9억 초반대 낙찰을 음. 받았고 땅이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낙찰받았나 아마 그럴 예.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땅 지금 이제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사업 시행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랑 네. 국민은행 컨소시엄이랑 해가지고 네. 사업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땅값이 사업 시행자 나오니까 훅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 땅값이 그 옛날에 파주 페라리월드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바닥 쫙 깔고 100도 안 했던 땅이에요. 100도. 네. 못 팔아서 난리가 났던 그런 땅이었는데 근데 사업 시행자 나오고 뭐 이러니까 최근에 부동산에서 13억에 팔아라.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런 땅에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 아주 끝까지 간다면 네.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할 때까지 간다면 평택이 500 갔으니 네. 파주잖아요. 네. 그냥 작게 가도 400원 가지 않을까. 예. 네. 근데 그 땅은 그 파주 희망 프로젝트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은 그냥 썩은 공장하고 있는 자리지만 네. 장래에는 다가구 짓기도 좋은 땅이 될 것이고 앞쪽은 뭐 상가주택 짓기도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네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이제 토지 예. 투자가 더 어렵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분들은 호재가 실현된 데를 가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로드뷰가 옛날 게 있거든요. 요즘은 네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호재가 맞아요. 실현된 데를 가서 예. 옛날 가격은 밸류맥 가서 보면 되고요. 옛날 지도는 과거 로드뷰를 보면서 와 이 맞아요, 비주얼 맞아요. 때는 이 비주얼 때 이 금액이었구나. 음. 단점은 그때 과거에 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열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됐지만 예. 과거에는 해제가 되기 전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용도인지 모른다. 예, 그런 어. 것들이 이제 현장 가서 그런 거는 물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과거 비주얼 보는 것은 쉽죠. 네, 예, 그러네요. 예. 뭐 다음 로드맵 가면은 한 5년치가 있잖아요. 예. 연도별로 딱 돼 있으니까 똑같은 장소.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옛날 걸 봐가면서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면 어쨌든 첫 번째 물건은 항상 놓치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걸 빨리 놓치고 또 빨리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오늘 진짜 깨알 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 로드맵까지 예,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1, 2부에 걸쳐서 토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전혀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좀 되게 공부의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종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냥 뭐 다짜고짜 가서 그냥 막 묻지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모의 투자도 말씀해 주셨고요.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복기를 해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용도 변경돼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특히 이제 역세권이 아니었다가 역세권으로 된 지역들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뭐 다음 로드맵 같은 걸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맵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하고 최소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구체적으로 관심 입지를 한번 정해 보신 다음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소액으로라도 한번 투자에 도전해 보시는 것들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뭐좀 토지에 관련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토지 투자는 분명히 아파트 투자보다 공부할 게 많고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조금 긴 호흡으로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토지만큼 여유 있고 마음 편한 투자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같은 것도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네. 지금 뭐 올해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전문가들 뭐 빠숑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한데 네. 아예 신경 안 써요. 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떨어져도 네. 철도는 개통을 합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런 주변에도 뭐 이를테면 개발 제한 구역에 엄청 낡은 주택이 있다. 근데 그 바로 그 옆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해서 신도시를 만든다. 네. 그럼 그 땅은 지금은 저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엄청 낡은 주택이지만 네.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그런 데는 신도시 옆에 있는 전원주택 용도의 땅이 될 수도 있죠. 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거기에 집이 한 열 몇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취락주구란 또 용어가 나왔는데. 아이고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예. 또 용도 예. 그 개발 제한구역 지정 전에 집이 있었던 네. 땅이다. 네. 그럼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음. 뭐 조건을 갖추면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식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상가가 되었을 때는 시세가 그 경기 남부권이다. 예. 한 50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토지였을 때보다 주택이 더 비쌀 거고 주택이었을 때 상가가 되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예.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 호재랑 연결해서 보면 딱딱딱 되잖아요. 아무튼 야 부동산도 참 공부할 길은 멀긴 한데 예. 이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한테 네. 공법 공부는 한 2달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네. 두 달, 석 달 안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공법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네.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저희가 뭐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예. 뭐 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예. 대신에 부동산 뉴스를 꾸준히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아까 호재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재가 진짜 실현이 되는지 아닌지도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일단 이제 파악을 하고 예. 뭐 그 다음에 뭐 관공서 정보라든지 국토교통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절대로 내부 정보가 있어야 토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절대로 아니고요. 예. 뉴스가 발표됐을 때 제가닥 가서 사야 된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라는 예, 말씀이에요. 예. 사업 시행자 보고 하시고. 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오늘 진짜 그 기회와 위기와 조심할 점까지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좀 토지 투자에 대해서 토지 공부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상가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도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